자,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간단히 배워볼 내용은,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선생님이 배웠던 내용이, 저번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죠? 같은 족끼리는 뭐가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요. 여기서 그럼 족이 지금 18족까지 있죠? 요게 다 비슷한데, 요 중에서 18족 중에서 여러분이 세 가지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1족이요. 여기 1족, 됐죠? 그 다음에 여기 17족, 그 다음에 여기 18족. 요걸 좀 알아두세요. 자, 여기 1쪽에서 요거 헬륨, 아니, 수소 빼고요? 조심해야 돼요. 수소 빼고 요 밑에 있는 것들 있죠. 수소 빼고 요 밑에 있는 것들 뭐라고 하느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 물에 녹이면 염기성을 띠는데, 염기성이 이제 알칼리잖아요. 어쨌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요 17쪽 원소를 뭐라고 하냐면,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할로젠 원소. 그 다음에 요 18쪽 원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비활성이 아니다 해갖고 비활성 기체 이렇게 말을 해요. 비활성 기체. 여러분이 요 세 가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면 되겠어? 알칼리 금속은 리튬이랑 나트륨,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는 플로린이랑 염소, 비활성 기체는 헬륨, 네온, 아르곤. 요거까지만 좀 알아두라 이거죠. 자, 요렇게 1쪽은 뭐라고요? 알칼리 금속. 꼭 알아야 돼요. 꼭. 다 꼭 알아야 돼. 꼭 다. 특히 알칼리 금속은 별표 3개. 아니다. 5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처럼 1쪽에 있는 걸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17쪽에 있는 거는 할로젠 원소. 어떤 책에는 할로겐이라고 써져 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요 불소, 그러니까 플로린이랑 염소, 요게 바로 17쪽 할로겐 원소고요. 18쪽 원소는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헬륨, 네온, 아르곤 18쪽. 이렇게 여러분이 꼭 1쪽, 17쪽, 18쪽 원소는 그 분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딴 건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요.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굉장히 무르다는 거.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 물러요.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 그러니까 아까 알칼리 금속이 이제 리튬이랑 뭐 나트륨 이런 거였죠? 리튬, 나트륨, 칼륨 요런 것들은 그 여러분 그러니까 철 Fe죠. 철 같은 거는 칼로 자르기 힘들거든요. 완전 강철, 톱칼 이런 걸로 막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커터 칼로도 자를 수 있어요. 굉장히 물렁물렁한 물은 금속이다. 그 다음에 얘네들 특징은 또 뭐냐면, 알칼리 금속은요, 물에다 집어넣잖아요. 물에다가 그럼 격렬히 반응을 하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얘들은 반응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기랑도 반응을 해요. 공기 중에서 얘들이 맨 처음에 반짝반짝한데, 공기 중에서 금방 공기랑 반응해서 광택을 잃어버린다는 거.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자,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요거 리튬이고요. 요게 리튬이고, 요 밑에 거는 선생님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칼륨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칼로 쏙딱 잘리죠? 이렇게 무르다는 거. 알칼리 금속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무르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그냥 칼로도 쓱싹쓱싹 잘려요. 금속인데도. 알칼리 금속은 무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이랑 격렬하게 반응한다고 했죠. 알칼리 금속은. 물이랑 반응해요. 물이랑 이게 물에다 집어넣으면 좀 반응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이죠? 보글보글보글. 보글거린다는 건 기체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근데 이제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위쪽에 있었던 게 리튬이고, 그 밑에 있었던 게 뭔지 기억나요? 그 밑에 있었던 게 이제 나트륨이죠? 그죠? 나트륨이고, 그 또 더 밑에 있는 칼륨인데,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이랑 반응을 더 격렬하게 하거든요. 리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크게 많이는 안 하는데,
요게 리튬일 거예요. 아마 요게 리튬인데, 리튬 같은 건 많이 안 하는데, 밑으로 갈수록, 저기 예를 들면 뭐가 있었죠, 아까? 요런, 루비듐이라든지 세슘, 하여튼 요런 애들은 그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폭발을 해버려요. 물에다 집어넣었을 뿐인데 꽝 하고 폭발을 하죠. 물이랑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알칼리 금속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다? 아까 첫째, 무르다.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 무르다는 거. 두 번째, 물이랑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기 중에서, 자, 맨 처음에 이렇게 광택, 이게 광택이라고 했죠. 금속, 광택 이런데, 광택.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데, 이게 공기 중에서 공기랑 반응을 해가지고 광택을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 이렇게 시커먼색으로 바뀌어버려요. 반짝거리던, 예쁘던 게 공기 중에서 좀만 있어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알칼리 금속은요, 그냥 보관하면 안 되고, 석유 기름 같은 데다가, 석유 안에다가 이제 보관을 해야지 공기랑 또 반응 안 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요 전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끝났고요. 알칼리 금속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1번 알칼리였고, 2번 할로젠 원소예요. 할로젠 원소의 특징은요, 이제 할로젠 원소는 대부분 기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알칼리 금속이나 수소랑 반응해가지고 화합물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일족 원소들이랑 반응을 해가고 화합물을 이룬다는 거네요. 자, 대표적인 건 말을 해볼까요? 할로젠 원소가 17쪽이잖아요. 17쪽에 뭐가 있다고 했죠, 아까? 할로젠 원소 뭐가 있었지? 선생님이 알아두라고 했던 거? 플루오린이랑 염소 있거든요. 자, 염소 17쪽 원소죠. 17쪽. 그럼 염소랑 1쪽 원소, 알칼리 금속 중에 이제 나트륨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자, 얘네 둘이 반응을 해갖고 뭐가 된다? 둘이 붙어서 NaCl. 얘가 바로 소금이라는 애예요. 소금, NaCl이. 이런 식으로 할로젠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랑 반응해서 이렇게 요런 게 이제 화합물이죠. 화합물을 이룬다는 거 꼭 알아두고요. 됐죠? 그 다음에 18쪽 원소. 아까 여기. 마지막에 있던 이 18쪽. 여기 이제 기체들인데 이걸 뭐라고 한다?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활성. 와, 활발하지 않은 기체란 뜻이죠? 그냥 요거 하나 알아두면 돼요. 매우 안정해요. 엄청나게 안정합니다. 엄청나게 안정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안 한다는 거. 반응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됐죠? 꼭 알아두세요. 어려울 거 없죠. 여러분 점점 지금 과학에 대한 거부감 없애야 되는데 자꾸 이거 보면서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공부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렵다고 느낀 사람들은 왜 어렵냐면 요거 20개 안 외워서 그래요. 선생님 이거 외우라고 했지. 다시 앞으로 가야 되나? 요거 꼭 외워야 돼요. 수소 요거 또 이거 만약 안 외운 사람 다시 분명히 말하겠는데 안 외운 사람 스톱하고 꼭 외우고 시작해요. 수에,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 인, 황, 염소, 그 다음 아르곤, 그죠? 칼륨, 칼슘. 요거 20개. 여러분 30분이면 외워요. 30분. 그 30분 귀찮아갖고 과학 포기하지 말고 꼭 외우고 안 그러면 어렵단 말이죠. 뒤에 내용이.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각 원소들의 좀 쓰임새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자, 리튬이 어디 쓰이냐면요. 리튬.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카메라 보면 그 뒤에 배터리 있죠. 그 배터리가 이게 전지라고 하는데 리튬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리튬 전지라고 하는데 아무튼 리튬은 핸드폰 아니면 뭐 카메라 하여튼 다양한 전자제품의 배터리로 전지로 많이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치약이죠? 자, 치약은 뭘 쓰냐면 F. 자, 플루오린이었죠. 플루오린을 써요. 플루오린. 치약에 쓰면 좋으니까. 이게 또 그 충치 예방 이런 데 좋거든요. 그래서 치약에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불소라고 해요. 불소. 아무튼 플루오린. 자, 그 다음에 요거 이 가로등인데, 가로등.
가로등이 노란색이죠. 자, 노란색 빛이 나게 하는 그 금속이 있거든요. 알칼리 금속 중에. 그게 바로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이 불꽃 색깔이 이제 노란색인데, 아무튼 가로등에 나트륨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염소거든요. 염소? 네, 염소. 염소인데, 여기 그 수돗물에서 이상한 향 나는 게 그 살균 작용이 있는 염소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소독약이나 표백제 같은 데에도 이제 염소를 쓴다는 거예요. 이 소독약. 소독약이나 하여튼 약품, 뭐 표백제 이런데, 아무튼 아니면 수돗물에도 쓰죠. 수돗물. 수돗물에 살균하는데 요런데 이제 염소를 쓴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특히 요거는 이거 꼭 알아두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치약도 이거 반드시 알아두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뭐죠? 이 세 가지를 배웠죠? 첫째, 알칼리 금속 1쪽. 이 알칼리 금속이었고, 특징이 뭐였죠? 무르고,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고, 물이랑 반응해서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기랑 반응해서 광택이 금방 사라진다는 거, 이렇게 배웠고요. 조심해야 될 점은 알칼리 금속이 1쪽이긴 한데, 뭘 뺀 1쪽? 수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수소를 제외한 1쪽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쪽 할로젠 원소는 특징이 뭐라고 했죠? 1쪽 원소들, 그러니까 수소 아니면 알칼리 금속이랑 반응을 해서 화합물을 이룬다는 거 알아두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활성 기체는 특징이 뭐라고 했죠? 굉장히 안정해서, 그러니까 반응성이 낮은 굉장히 안정한 기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뭐 좀 심화적으로 하나만 더 말해주면, 그 페노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말도 어렵다, 그렇죠? 말도 어려워.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이 있는데 이 용액이 나중에 또 외울 건데 아무튼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그 염기성이 낮잖아요. 염기성? 염기성이 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이랑 만나면은 붉은색으로 바뀌거든요. 붉은색이 돼버려요. 아, 근데 이제 알칼리 금속이 물이랑 녹으면은 염기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알칼리라는 게 그 염기성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알칼리. 그, 페노프탈레인 용액에다가, 그래서 물이랑 페노프탈레인 용액이랑 이렇게 섞은 상태로, 거기다가 이제 알칼리 금속을 넣으면은, 붉은색으로 막 바뀌어요. 아무튼, 좀 심화적으로 그것까지 알려줬어요. 자. 아이고 고생 많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선생님 제발 부탁할게요. 제발 부탁할게요. 과학 포기하지 말고 그 20개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왠지 모르겠는데 어렵다 하면 그 20개를 안 외워서 그렇다는 거. 20개를 반드시 완벽하게 외우고 화학을 정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